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2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글로벌 SM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전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5월 마지막 날이죠. 5월 31일에 보시면은 종가상 보더라도 984원이에요. 984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 이하 또 안 되는 동전주라는 건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치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동전주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상패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루는 이유는 이거 상하이 봉쇄 해제 요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이도 이제 봉쇄가 오늘부터 될 예정이고 이제 화이트 리스트도 없애고 이제 기업들 활동이 전격적으로 다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제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위축이 돼 있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조 가량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또 살리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보시면 테슬라란지 폭스바겐이란지 자동차 공장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OLED 같은 생산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도시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어쨌든 60%가 소비긴 하지만 GDP의 40%가 이 제조업 수출입니다. 그러면 소비 관련된 지표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라든지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어쨌든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은 소비보다는 수출이라는 겁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반도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여기에 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 상하이 속에 또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 세금이 어쨌든 결국 뭡니까? 중국의 어떤 수입원이지.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럼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업가 이런 것도 조성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울산 같은데 거기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산보다 울산이 물가가 더 비쌌습니다. 광역시 이전 시절에도.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하이가 중요한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또 중요한 건 해외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을 거의 동일시 봐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의존도가 높은 건데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영향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50개 조치, 수출세 환급, 해운사, 채선료 감면 등 감면 및 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또 우리나라처럼 돈을 풀죠. 직원 1인당 600위안, 최대 300만 위안 일회성 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부동산세 감면, 가스요금 10% 감면 그리고 최대 300만 위안 고용 보조금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위축된 상하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살리겠다는 거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계속 살려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 해제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뭐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한한령 해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SM 같은 경우도 2014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 쭉 밀렸거든요. 그때부터 주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교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주가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SM은 개인적으로 진짜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애매해요.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K만 제도에 설립된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거죠. 서울메탈, 4개 자회사는 동관법인, 위해법인, 자회사, 손자회사들이 전자제품, 기계 등 체결용 패스트너 중에서도 주로 소형 정밀 제품, 그러니까 정밀 기기업체라 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앞으로 흐름은 한국과 중국의 어떤 이 분위기가 얼마만큼 또 반전이 되느냐 이런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것도 이 CS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추가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접근은 조금 애매하다.
이 종목 말고도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히든 종목을 이어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실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히든 종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상승의 출발과 하락의 출발은 뭐라 그랬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작년 10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5일선과 21선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반등이 났지만은 여전히 21선 회복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죠? 힘들죠? 그러나 올해 2월 달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75,000원 부근에서 어떤 하방경직성,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락이 이제 멈추고 차트가 옆으로 누웠다라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골든 크로스 나게 되면서 21선 지지받고 반등. 차트를 넓혀 보게 되면 어쨌든 이 5월 30일 거래량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5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에요. 평균적으로 50만 주도. 한 25만 주? 25만 주 되고 요때 100만 주 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25만 주 첫 번째 방송에서는 50만 주라 그랬는데 25만 주의 4배가 되는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9%가 넘는 변동성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나왔었죠. 7% 상승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은 50만 주를 돌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1선 위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달리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배. 물론 400만 주, 600만 주 이런 거래량이 발생되면 좋겠지만 뭐 100만 정도 거래량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N자형 상승, 21선 지지받고 N자형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차 목표 주가를 9만원 정도 보도록 할게요. 1차 분기점과 목표 주가를 9만원에 설정을 하고 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작년 10월달 이전에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예요. 그러나 이탈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부대낌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만원 일단 설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여력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